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섬세한 게 여자애들은 인간관계예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누구랑 친할지. 2학년 때 친구가 또 달라. 3학년 때 또 달라. 4학년 때 또 달라. 왜냐면 선생님이 계속 바뀌고 학급이 바뀌어. 애들이 누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친구를 그냥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 아, 얘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놓고 봤을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했냐라는 거예요. 개처럼 싸우면 싸우는 대로 선생님도 방관을 했고요. 오히려 선생님이 나서서 왕따를 조장을 했고요. 쟤가 어떠니까 니 쟤랑 말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선생님한테 눈에 어디 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싫어하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걔하고 절대 말 안 했잖아요. 언니 요즘 그 드라마랑 보면 왕따하거나 누구 학교 폭력하거나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엄청나게 때렸고 그러니까 인류의 상실하고요. 어떤 인간으로서 정말 제대로 섬세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자 입장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그래서 마음 다치지 않게끔 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을 어떻게 갈아 넣어가지고 장군님께 충성하고 애들이 어떻게 정치사상 교육에 안 빠지게 만들고 훈육의 방법이 장군님께 청하는 인간이지 애들과 애들의 어떤 심적인 관계, 애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그런 교육과 학습의 어떤 훈련을 우리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하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영상에 앞서 10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10만 구독자 붙잡고 한번 영상 찍어볼까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인스타에 봤더니 아니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을 다녀온 영상을 딱 올려갖고 좀 나름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2020년도 졸업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렇게 집합이 안 돼가지고 졸업식을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때는 못했죠. 네, 근데 저는 그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북한에서 볼 때 엄마들이 졸업식 가는 영상 막 이런 거랑 나오잖아요. 뭐 아이를 키워보는 건 처음이니까 한국에 와서는 저도 처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축하하는 졸업식이나 학교 졸업식에는 처음 가는데 기존에 보니까 엄마들이 그럴 때 갈 때는 옷도 잘 챙겨 입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뭐 일생일대 어떤 기억에 남는 거니까 옷 쫙 빼입고 갔습니다. 정장도 입고. 너무 멋있었어요. 거기다 댓글 달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에서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졸업식 하게 되면 진짜 생각나요? 선생님한테 뭘 기념으로 줘야 된다. 그쵸. 졸업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 졸업식 하는데 엄마를 모시고 오거나 아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오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함께 부모님이 축하해 막 이런 거를 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할 그냥 수가 없어. 일 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없어. 만약에 졸업을 한다고 하면 졸업하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야 오늘 단체 사진 찍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이 그냥 쭈루룩 모여서서 단체 사진 하나 띡 찍고 그 다음에 학급 사진 하나 띡 찍고 싶은 사람 그냥 찍고 이게 졸업이다 끝이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서로 졸업을 축하해주고 너 고생했다 그러고 인사해주고 그리고 정말 다들 예쁜 꽃다발을 가지고 가서 자녀를 막 찍어주면서 뭐 엄마들이 그 6년 동안 아이가 뭐 처음에 초등학교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갈 때 네가 정말 학교도 못 찾아가던 어린 꼬마였는데 벌써 이렇게 성장했구나 뭐 이러면서 엄마들이 뒤에서 막 눈물 훔치고 난리가 났어요. 와, 그래서 전 진짜 초등학교 졸업에 어떤 편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괜히 꼰대짓만 했거든요. 어떻게 하거라 막 했는데 엄마들이 그 아이가 어릴 적 성장한 그거를 너무너무 귀엽게 막 쓴 거야. 진짜 나만 꼰대짓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또 새롭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애틋한 추억도 없었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시기마다 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럴 때마다 누구의 축복과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와 어떤 고맙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면서 교문을 나서고 들어오를 했던 적이 거의 없으니까 되게 슬펐어요.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는 뭘 사주기 위해서 얼마를 걷었었고 고등중학교 선생님한테는 졸업할 때 뭘 사준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우리 500원씩인가 걷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니 저도 거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학부형 위원장이라고 해서 학급에 한 인원이 32명에 있다 이러면 뭐 학부형 위원장이 있고 학부형 뭐 부위원장이 있으면 소위 이름 말하면 그 치맛바람 일으키는 열성분자 엄마들이
한 사람당이야 아무 개야. 너는 돈 얼마? 너는 열성자니까 얼마? 집 생활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 다른 사람들보다 돈 좀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생활이 어려운데 북한은 초등학교 4년 다니는데 이때 선생님들이 한탕을 못 잡으면 4년 동안 빈 꽁탕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 위원장들에게 선생님이 얘기하나 봐요.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 텔레비 해주고 우리 집에 증폭기 해주고 우리 집에 무슨 녹음기를 해달라 이렇게 목록에 어떤 리스트가 있나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선생님은 뭐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학부형 위원장이 걔 김경희 엄마가 막 와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이런 품목이니까 우리 이거 사줘야 되니까 돈 얼마. 그래서 n분의 1 거두니까 얼마입니다 내시오. 이거는 반강제가 아니라 완전 강제거든요. 그렇죠. 이걸 안 하면 도덕에 왕가물이 들은 사람이야. 선생님이 니를 4년 동안 공부시켰는데 니 그 돈 낼 돈도 없고 니 그 돈이 아깝냐. 너네 은혜를 집에서. 모르는 사람. 그치. 스승의 은혜는 하늘만큼 높다. 그래가 선생님에 대한 노래 맨날 부르면서 선생님한테서 맨날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그 빨래봉치 같은 어떤 지시봉 가지고 선생님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악한 선생님한테 뭘 해준다? 없으면 강냉이라도 내라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뭐 못 먹으면 강냉이라도 가져오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다가 내 아들은 우린 졸업식을 안 했잖아. 초등학교 졸업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보니까 아이가 그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입은 옷이 있더라고. 모자도 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의 드라마 보면서 대학교 졸업식만 그걸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린이집도 졸업할 때 아이들이 맞아. 그거 쓰고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들이 그게 없어요, 사진이. 근데 대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 가족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라고 그 앨범 쿠폰 같은 걸 보내주셨어요. 좋네요. 그럼 다 같이 가서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족이 초등학교 졸업 기념으로 찍은 게 바로 우리 집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은 졸업식을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뭔가 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졸업식을 못했기 때문에 각 집에 택배로 이렇게 무슨 택배 상자가 왔어요. 그동안 감사하다고 학교에서 초등학교 잘 졸업했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데 북한은 우리가 바쳤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끈끈한 동맹 같은 거를 결성하고 조직을 결성해서 어떤 이 끈이라는 게 단단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동창들이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뭉치는 학연 같은 게 없고요.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함께 뭉쳐서 각자의 어떤 원하는 위치에 갔을 때 나를 도와주고 네가 나를 끌어주고 하는 이딴 학연 같은 거 철저히 배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김부자의 교시라고 하는데 김일성 무슨 10대 원칙이라는 거기에 지역주의 없애라. 그리고 가족주의 없애라. 똘똘 뭉쳐가지고 누군가를 밀어주고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받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이건 반당 반혁명 정파분자나 할 노릇이니까 오직 수령님 주위에만 뭉쳐야지 어떤 일 개인을 우상화하거나 어떤 일개 조직 초등학교 조직에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뭔가 똘똘 뭉치는 이런 것은 나쁜 거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대한민국에 오니까 저희 신랑도 뭐 초등학교 동창회도 있고 우리는 초등학교 친구들 기억조차를 안 하잖아요. 길에서 봐도 쌩까 언니. 그 중학교 동창회 그것도 쌩까. 대한민국도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딸라져 있으니까 고등학교 동창회 있고 대학 동문회가 동창회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정말 무슨 조직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모여서 저 친구들끼리 그동안 1년 동안에 이런 것도 나누고 매달 모여서 하는데 북한은 나 진짜 군대 갔다 와서 병원 다닐 때 했잖아요. 친구들이 내가 그때 26살이니까 다 시집 갔잖아요. 그쵸.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김기성 1고중에서 수학교원 하던 애 안 가고 또 교사 하던 애 간 진짜 남자거든요. 목소리도 걸걸걸걸해. 근데 내 조카를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간에 둘이 안 가고 내가 군대 갔다 안 가서 26살에 지금 시집 안 간 거는 3명밖에 없어. 그쵸. 그 정도까지는 안 가기 좀 쉽지는 않지. 다른 애들은 다 하나. 근데 북한은 또 애 잘 낳는다? 애를 그렇게 펑펑 잘 낳는지 몰라. 지 손이 잡고 하나 업었어. 병원에 어느 날 누가 찾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그래가 날 누가 찾아왔대. 네. 나가봤어. 어머나 머리는 완전 양대가리고 그 탈망살이 빠진 거지. 애가 신발이 한짜고 짝짝이 신었어. 그러니까 짝짝이라는 게 신발이 이렇게 신는 게 아니라 하나는 퍼런 거 신고 하나는 검은 거 신었어. 그런 신발을 그것도 다 깨진 거 이렇게 애 이렇게 손 잡고 이 잔등에는 코치지 흐르는. 내가 딱 봐도 가는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알죠? 병원이 야근 없으면서 또 줄 쫙 서서 주사 맞는 거 저 구석에 보니까
어렴풋이 보여. 동창이. 얼굴 있잖아. 그럼 왜냐면 북한은 당당하게 앞에 끌어다가 이렇게 주사 맞춰도 누구도 뭐라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중고등학교에서 6년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군대 가서 아무리 8년 군복무해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당연히 나죠, 언니. 그래서. 근데 너무 남루해. 그래서. 내 친구란 말 하기가 너무 창피해. 이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쌩까지 뭐. 그래서 나보고 그랬지. 내가 야, 가보고. 이건 나쁜 여자네. 그래서 야 수술 들어갔대라. 외과니까 처치 받으러 왔어. 알죠? 겨울에는 외과 이게 처치 받으러 오는 것도 나무를 가져와야 돼. 아, 맞다. 북한은 이게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장작난로로 뗀단 말이에요. 치료실. 그게 미치겠다. 위생이 되겠어? 그 나무 연기에 장작을 3가지 4가지를 가져와야 처치를 해주는데 이 애가 나무 3가지 4가지가 없으니까 지금 그냥 와서 그래도 친구가 동창이 여기서 선생을 하니까 매립에 좀 치료받으려고 내가 지금 수술 나갔다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 저짝에서 줄도 못 서고. 근데 나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쌩깠지. 아이고. 점심시간 돼가지고 다 간 다음에 그래도 걔가 계속 애 데리고 있는 거야. 어떡해. 그럼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때 해줘야지. 치료해줬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게 아무리 동창이라는 이 유대관계 이런 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아니. 거 아니면 그 사회가 잘못된 거지.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근데 똘똘 뭉치지 않아요. 내가 대학교 1학년에 갔다가 한 1년, 그러니까 중간에 왔는데 우리 엄마가, 누가 약혼했대. 우리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래가지고 생각했는데 공부도 제일 못하, 남자는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 하는 얘기. 야야야야. 공부 못하는 갈라들이 시집은 더 먼저 간다. 빠치면서. 그래. 날 보고, 너는 가서, 대학교 가서 남자 묻혀오지 말아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 딸들이 많으니까 북한은 또 그런 교육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다고 말하지도 않고 묻혀오지 말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딱 이게 돼야 된대. 야, 량은미가, 약혼했대. 그래서 한 1년에서 그 겨울에 왔는데, 걔가 금방 아기를 막 데리고 다니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떤 제대분이 남자를 만난 거야. 그래 아기를 금방 낳았대. 내가 길에서 겨울방학에 봤는데 진짜 애가 막 얼굴 잠도 가득하고 너무 웃긴 거야 언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은미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모르는 척. 진짜 이 앞에 슥 지나쳤다니까. 그러니까 걔는 뻔히 아는데 내 처지를 보니까 설마 이렇게 부르질 못하는 거야. 하윤아하고 말하기가 자기가 너무 이게 상대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다 쌩까고 다니지. 근데 엄청 가까운 사이가 딱 1대1이 아니면 우리 동네 지나가다가도 고등학교 여자애들이나 남자를 보면 깨야 이렇게 해요 언니. 안 해. 우리 기능공학교 다니는 애 있었거든. 남자애가 공부는 잘했는데 해운대학 갔다가 시험 떨어져가지고 기능공학교 갔거든. 근데 걔도 영선이란 이름인데 걔들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하고 나랑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같이 다녔어. 그리고 인민학교 같이 올랐고 초등학교 심지어 중학교 같이 졸업했어. 심지어 걔가 해운대학 시험 치러 가고 막 이럴 때 조금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가까운 사이였는데 길에서 봤는데 어디 걔 나쁘든 니 언제 봤니 싶어. 나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언니.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민국에 보면 이렇게 아이를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이게 많고 이래가지고 학교에 학년에 학급이 막 10개, 12개, 막 15개까지 나간 데 있대. 그래서 같은 학년이라도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른대. 기억을 못하지. 나 그때 졸업했는데 나도 그때 졸업했는데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친구가 되더라고 완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거의. 내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와 아이 어떤 그 아이들만의 초등학교도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섬세한 게 여자애들은 인간관계예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우리 애들이 누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친구를 그냥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할 때 얘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놓고 봤을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을 했냐라는 거예요. 개처럼 싸우면 싸우는 대로 선생님도 방관을 했고요. 오히려 선생님이 나서서 왕따를 조장을 했고요. 쟤가 어떠니까 니 쟤랑 말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선생님한테 눈에 어디 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싫어하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걔하고 절대 말 안 했잖아요. 언니 요즘 그 드라마랑 보면 왕따하거나 누구 학교 폭력하거나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엄청나게 때렸고 심지어 돌아서서 자기가 왕따를 조장했어. 맞아. 그러니까 인류의 상실하고요. 어떤 인간으로서 정말 제대로 섬세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자 입장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그래서 마음 다치지 않게끔 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을 어떻게 갈아 넣어가지고 장군님께 충성하고 애들이 어떻게 정치사상 교육에 안 빠지게 만들고 훈육의 방법이 장군님께 충성하는 인간이지
애들과 애들의 어떤 심적인 관계, 애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그런 교육과 학습의 어떤 훈련을 우리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한 가치관으로 클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서로에게 인사를 소중하게 하고 인사를 깍듯이 하고 예의를 챙겨야 되고 이런 교육, 물론 뭐 인사를 잘합시다는 있지만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교육 받은 적 있어요? 아니야.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 우리 신랑이 나보고 항상 그랬어. 너는 얘기를 해보게 되면 절대 도덕이 없는 애가 아닌데 집에 사람이 오거나 우리는 이렇게 매장을 했잖아.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매장에 사람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디에 나갔는데 지금 손님들이랑 들어와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냥 북한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냥 머리만 조아리면 끝인 줄 알고 쑥 들어가. 그럼 간 다음에 우리 신랑이 야 너는 손님이 안 돼. 왜 인사 안 하고 그냥 들어가니? 나도 인사 못해서 엄청 혼났다. 근데 나는 인사 분명 했거든. 들어가면서 머리 이렇게 했거든.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니래. 지금 생각해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야 하고 되는 거야. 들어가야 언니, 그래가지고 내가 별명이 뭐였냐. 개대가리라 했는데, 아, 그래 이유가 있었어.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회사 사장님이랑 이렇게 보면 막 지나가, 당비서 지나가. 이러고 지나가죠. 안녕하세요. 아니잖아. 여기는 언니.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입을 맥혀 있었으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왜 인사를 그렇게 할 줄 모르냐. 이건 다 듣는 말일 거다. 나도 그랬다, 언니. 그래갖고 처음에 엄청나게 오해를 받았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교육을 그렇게 못 받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시작해서 그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들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귀함을 배우잖아. 귀한 거. 맞아요. 인간이 귀함을 배우고 인간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런 초보적인 교육조차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야 하다 보니까 인류의 말살, 인간성 제로, 인간성도 다 말살되는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 오직 생존만 생각하다 맞아.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사니까 이제 조금 인사도 좀 하고 싹싹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사람이 점차 돼가는 것 같습니다. 뭐 나만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인사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인사 되게 못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러한 문화가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사회를 이뤄가는데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돌아가잖아.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뭔가 해가는 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거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한국의 어떤 교육 문화나 교육하는 학원 문화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갔다는데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한 발전을 이뤄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인성을 외국인들도 대한민국 국민하면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게 이 교육의 밑바탕이 착착착 쌓여가지고 오늘날 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어디 전 세계에 나가면 아마 북한의 인성 그대로 나가면 이 개싸가지들 이게 어디 사람질 못할 것들이라고 아마 쌍욕을 바가지로 쳐먹을 겁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긴 제대로 태어났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러한 행동들이 은연중에 아직도 나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죠. 은연중에 고치느라고 노력을 하는데도 은연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신은 못 숨겨. 그러니까 가끔은 그럴 때 생각해요. 그럴 때 자네가 저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좀 약간은 좀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윤 씨랑 함께 예전의 추억과 함께 대한민국의 졸업식 문화라든가 동문회 문화가 너무 참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